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 근래 비트코인 시세가 되게 지리하게 박스권 장세에 머물러 있으니까 야 이러다가 이거 폭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잉여 자금은 아직까지 이제 투입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 100% 내가 가진 어떤 그 자산의 규모에서 100% 펀딩한다기보다는, 베팅한다기보다는 조금 잉여 자금은 남겨두시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홀딩할 분량은 홀딩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게 뉴스가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국내 뉴스도 찾아보는데 비트코인 망했다라는 뉴스가 여기저기 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댓글에는 어떤 하나의 되게 재밌는 댓글에 하나 있어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2015년에 30만 원 했었는데 언제 이렇게 올랐어? 누가 이 글을 써놨어요. 근데 실제로 2015년에 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고 16년부터 이제 들어왔는데 25만 원에서 30만 원 언저리에서 시세가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때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에 있었어요.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50만 원 돌파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2016년 이제 들어서면서. 근데 지금도 사실 뭐 500에서 600만 원 사이를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게 2015년부터 2020년에까지 이제 지금 보면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10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세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5년을 바라보면 10배 이상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좋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렇게 간다면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세 형성을 분명히 향후 도래하는, 현물 경제가 서서히 이제 축소되고 이제 어떤 가상세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사회가 만약에 향후 5G 사회에서 창궐한다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어떤 암호자산 시장도 분명히 그때 가면 서서히 이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모두 다 돈이 될 거라고 외칠 때가 사실 제일 중요할 때고, 모두 다 이제 망한다고 말을 할 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막 올라가고 이럴 때 모두 다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저는 물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됐든 아니면 뭐 지진으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에서 지진 기사가 이것저것 나온 게 있거든요. 인도네시아하고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고, 하여튼 향후에는 모든 패러다임이 아마 되게 많이 바뀔 거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쨌건 향후에 24시간 내에 비트코인 시세 같은 경우는 24시간 정도를 5,325달러를 만약에 강력하게 지지한다면 5,700달러, 5,800달러까지 일단은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5,115달러까지 무너지면 4,7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찍고, 4,700달러까지 무너지면 3,800달러까지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보시면서 임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주식시장이나 오일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는 동안에 암호자산 시장은 어느 정도 그냥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일 가격에 관해서 JP모건이 예측했던 가격이 20달러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제 영상에서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JP모건이 예측한 대로 거의 떨어졌었어요. 지금 보면 크루드 오일이 한 달 전만 해도 52달러, 그리고 2주 전만 해도 47달러, 일주일 전만 해도 32달러였다. 지금 현재 21달러 10센트.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다. 이런 거를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오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는 현물 경제가 지금 현재 축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없다. 사람의 이동이 없다. 전체 물류 시장이 지금 다 폐쇄됐다, 잠정 중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 가격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 새벽까지도. 자, 네 번째 서킷 브레이크가 미국에서 발생이 됐다. 그리고 달러의 인덱스는 1.46%가 올라서 100을 넘었어요. 100.85 정도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보유해야 된다, 달러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자주자주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내가 매매할 때 기준가랑 매도할 때랑 매수할 때 그 가격이 분명히 틀리거든요.
금 같은 거 거래할 때 같이. 그래서 섣불리 잘못하면 더 돈을 잃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암호자산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전 세계 공용자산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거를 원화로 해서 인출할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뭐 코인베이스에서 인출해서 내가 뭐 다르게 코인베이스 비자 카드를 이용해서 구글페이를 이용해서 뭐 실질적으로 뭐 어디 가서 뭐 페이를 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저는 진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은 좀 약간 지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1490달러까지 아마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버 가격은 12달러대로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많이 내다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중소 채굴업체들이 사업을 중단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카나안이나 비트메인 같은 그런 뭐 대규모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사업을 만약 존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결국에 여유에 있는 자가 결국에 승리자가 될 거다. 예. 또 이 채굴장 전체적인 어떤 다이어그램의 지배력을 또 공고히 강화시키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암호자산 트레이딩을 하거나 암호자산 홀딩 하시는 분들도 내가 빚을 져가지고 과도하게 약간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현금 여력이 없으시면 결국엔 팔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너무 무리하게 자산 배분을 여기다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언제 이게 중단될지 모르니까 이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전염병 사태가 어쨌건 그런 걸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CCN의 보도에 세계 경기 침체로 중국의 구조 계획이 바뀌면서 미국 선물이 5%가 급락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중국에서 원래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거를 이제 미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계획이 나오면서 미국이 지금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까졌다. 오픈하면서 이제 조셉영이라는 사람이 이 기사를 썼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전개되냐면 정부는 전염병 피크까지 2개월에서 3개월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2개월에서 3개월이 피크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을 할 텐데 그 마지막 지점이 6월에서 7월까지 전염병이 지속되면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하락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주요 국가에서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고 있으며 필리핀과 같은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도시별로 잠금을 시작을 했다. 2020년 중반까지 전염병 주변의 공황이 진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상반기면은 6월달까지, 6월달에서 7월달까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유가가 0달러 이하로 추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JP모건은 20달러까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거 미주은행의 상무이사가 이런 견해를 피력을 했거든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 미국의 셰일 산업은 유가 전쟁에서 확실한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승자는 누구입니까? 승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외국 매장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14년도와 같은 통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루블화가 요즘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이라크, 이란, 베네수엘라 및 나이지리아와 같은 약한 오페크 국가는 유가가 장기적으로 억제된다면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이라크도 마찬가지, 이란도 마찬가지, 베네수엘라 특히 이들 국가들이 지금 현재 어떤 그 통화 시스템 자체에서 본인들이 이제 CBDC에 관해서 발행을 한다 이런 얘기 이런 견해에 관해서 예전서부터 피력을 했었는데 이번 트리거로 인해서 뭔가 통화 시스템 체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또 예상을 할 수 있고 뉴욕 증시 경기 부양 반등 하루 만에 추락했다. 경제 침체 징후에 고용 악화 전망까지 지금 나돌고 있는데 전염병 환자가 미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시장 악재로 적용됐다. 아마 모두들 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아셨을 거고 미국 내에 확진 환자 수가 8,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뭐냐면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적 반영을 우리가 이 확진자 수가 지금 증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게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호주나 뭐 뉴질랜드 이런 데 커먼웰스 에리아나 뭐 어떤 미주지 북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뭐 병을 고친다거나 안경을 뭐 사신다거나 이빨을 치료하실 때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허접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의료면에 있어서는 저는 나쁘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더더욱이나 이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온 케이스라서 어쨌건 저의 이제 생각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지루해요. 하여튼 외국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한국은 되게 빨리빨리 모든 게 처리가 되잖아요. 행정 처리도 그렇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이번에 아마 전염병이 이제 확진되면서 그런 게 모든 게 다 밝혀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느리다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돌아가는 게. 그런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 연준이 기업 어음을 사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놓는 등 재정통화 당국의 전방위적인 부양책도 증시엔 반짝 훈풍에 그치는 게 이 때문입니다. 자, 어쨌건 전염병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미국에서 미국의 자동차 3사가 미국 내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잠정 중단이에요. 네. 언제까지라는 그것도 없어. 그냥 잠정 중단이에요. 포드와 GM, 크라이슬러가 북미 공장 가동을 잠시 멈추기로 한 것은 전염병 사태 여파 때문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기업 BMW도 자동차 수요 급감을 예상해 유럽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계에서 일자리 자체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한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명분일 뿐 어차피 인구 감소,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실업자 수의 증가, 기존 산업의 축소는 예견될 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명분을 이번에 이제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면서 거기다 씌워서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명분을 삼았을 뿐이지 저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 2차 저차 해가지고 어쨌건 4차 양적 완화도 실시가 됐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교통이나 숙박, 소매, 식당 등의 분야에서 430조 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미국 여행협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행 관광 관련 분야에서 460만 명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월가의 한 경제 예측 회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시장이 탄탄했던 미국 내 실업률이 3.5%에서 6.3%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01년 9.11 테러 때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보다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잃고 소비력이 떨어지면 경제에 피해가 쌓이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세계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미국 실업률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6월달에서 7월달까지 3쿼터가 되기 전까지 실업률을 6.3%로 실질적으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연말 가면 5.3%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아마 피력하는 견해가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도 아마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규 고용 시장이나 명퇴자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회사들에서는 뭐 내보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생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구책으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지진이라는 어떤 이 패러다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월 18일 날 지진이 5번이나 이제 발생이 됐거든요. 주로 이제 미국의 유타, 마그나에서 발생이 됐고 진도 5.7 그리고 캘리포니아 포츠나에서 진도 5.2 그리고 마그나에서 4.6 한 번 더 인도네시아 발리로부터 진도 6.2짜리 그리고 유타 마그나에서 진도 4.5 예, 이런 식으로 진도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매일경제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6.4 발생됐다. 뭐 유타주서 5.7 발생됐다. 이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JP 모건이 얼마 전에 이제 예전에 이제 작년 4쿼터 때 그 맨하탄에 있는 본사 건물을 매도를 한 다음에 텍사스로 이동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다 모종의 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 맨하탄에 어떤 그 계속해서 이제 몰려 있는 것보다는 그들이 분명히 그쪽으로 텍사스로 외곽지로 빠졌을 때는 분명히 모종의 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이번에 전염병 사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뭐 해일이나 아니면 지진 여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70년 이상 본사 건물을 거기 유지를 했었는데 이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단층 건물로 이사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진 때는 또 피해서 뭐 투자를 해야 되고 나도 이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5년에서 10년 내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부동산의 거시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층 건물 같은데 투자를 한다거나 내가 거주를 한다거나 이런 건 좀 약간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끝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자산 시장에 관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집중하시기보다는 물리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쪽에 자산 배분을 서서히 5년에서 10년을 보시면서 옮겨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각자 또 뉴스를 디테일하게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 지진 여파도 분명히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면 미국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그 외에 불의 골이 있는 쪽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 분명히 어떤 하나의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게 근시일 내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암호자산 시장에 뭐 저도 이제 더 이런 거에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켜봐오고 지금까지 이제 머물러 있긴 하지만 어쨌건 결론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